육화에서 수기 막돌이 열이의 얼굴에 토해낸 그 시커먼 액체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그 저주가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잊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가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밤, 열이의 얼굴 위로 검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강철이가 달려가려는 순간 수기 막돌이 그의 다리를 물어뜯었고 검은 액체가 상처를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뇌까지 잡기가 강철이가 소리쳤지만 윤갑의 몸에 빙의한 이후 그의 이무기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그때 바람결에 섞인 긴 검은 머리카락이 휘날렸어요. 수살기 오김이 등장한 거죠. 뇌까짓게 감히 오김의 손이 물 위를 가르자 강가의 물줄기가 솟구쳐 올라 막돌을 휘감았습니다. 어찌 네가 인간 편을 들어. 막돌이 분노했지만 오김은 한 수 위였어요. 이 여인은 나를 억울함에서 구해주리가 될 것이다. 결국 막돌은 도망치고 말았죠. 강철이는 열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이가 깊은 잠에 빠진 동안 강철이는 그녀 곁을 지키며 자신의 다리 상처를 살폈어요. 검은 기운이 점점 퍼져가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열이가 깨어나 말했어요. 강철아, 중전마마가 걱정돼. 나 궁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강철이는 말렸습니다. 안 된다. 네가 어제 뒤집어 쓴 그것이 뭔지 알고 그러느냐? 사람을 죽이는 살을 쓰는 것인데 넌 그 물을 고스란히 받았단 말이다. 하지만 열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잘 됐어. 중전마마도 밤마다 그 수기가 나타나서 얼굴에 검정물을 토해냈다고 말씀하셨어. 그 수기는 복중의 태아를 노리고 있어. 빨리 가야 돼. 궁에 도착한 열이는 이정을 만나 수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제 그놈을 잡으러 갔었는데 놓쳐버렸습니다. 앞으로 저에게도 중전마마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전 그걸 알아내어 중전마마를 구할 방도를 찾을 것입니다. 이상해. 몸이 무겁다.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어. 중전도 같은 증상이었다. 하지만 중전의 처소 앞에 도착했을 때 열이는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어요. 한 발 늦게 궁에 들어온 강철이는 열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의원으로 달려갔죠. 열이의 증상을 보니 중전도 같은 증상이었다. 이정이 말했어요. 강철이는 분노했습니다. 다 내 놈 때문에 열이가 이 꼴이 된 것이다. 만약 무슨 일 생기면 널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정에게 설명했어요. 수기가 토해낸 검은 액체에 인간이 닿게 되면 끊임없는 악몽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 살을 쓴 것이다. 그럼 중전도 귀신에게 살을 당한 것이냐? 그렇다면 너는 중전과 열이를 구해낼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 수살기는 악착같이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다. 네 아들놈을 대신 내줄 테냐? 강철이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수기는 태중의 아기를 노리고 있다. 네가 택하거라. 중전을 살리고 싶으면 태중 아기를 넘기던지 아니면 내 아들놈을 대신 내줄 테냐? 그 방법밖엔 없단 말이냐? 살을 풀 방법은 하나뿐이다. 살을 쓴 귀신을 잡는 것. 그날 밤 이정은 중전의 나인들을 모아들였어요.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 대로 고한다면 내 목숨만을 살려줄 것이다. 중전의 침소에서 복중의 아이를 해하려는 해골과 부적이 나왔다. 이것은 영모와 다름없는 법. 누가 시킨 일인지 바른 대로 고하면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한 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저 사실 데뷔전에서 사람이 왔었습니다. 중전 마마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음식을 잘못 드시고 구역질을 자주 하시며 외출을 마다하시고 누워만 계시다고 했사옵니다. 이정은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그 증상이라 하면 중전이 원자를 가졌을 때 중전이 그러하지 않았느냐? 데뷔전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왕은 증거를 찾아 데뷔전으로 향했습니다. 데뷔마마시라면 무언가 알고 계신 것이 있을 듯하여. 지금 나를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데뷔마마, 중궁전에 데뷔전 사람이 찾아와 중전 상태에 대해 아주 상세히 캐묻고 다닌다고 하던데 데뷔는 역정을 냈어요. 주상은 지금 날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주상이라지만 왕실의 최고 어른인데 증거도 없이 이리 무례를 범하다니요. 복도를 나오던 이정은 풍산을 만났어요. 주상께서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만
중전마마의 병은 단순한 귀신 때문이 아닙니다. 저 귀궁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여리는 일어나 강철이에게 말했어요. 중전마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들었어. 내가 도와야 해. 강철이는 걱정했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더 심각하다. 그 수기가 뿌린 살은 보통 귀신들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리는 강철이의 목덜미를 살폈어요. 검은 기운이 더욱 퍼져 있었죠. 너도 그 살에 당했어. 어떻게 된 거야? 강철이는 놀라운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난 단순한 이무기가 아니었다. 오래전 난 너의 전생을 지키던 신이었어.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 타락하여 이무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다. 두 사람은 강철이가 신으로 있던 옛 신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의 힘의 원천인 옥구스를 찾았지만 갑자기 풍산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리에 두어라, 강철아. 그 구슬은 내 것이 아니다. 풍산이 말했어요. 풍산, 난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넌 이제 더 이상 신이 아니야. 타락한 이무기일 뿐. 그리고 내겐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 그분이 누구냐? 10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그분. 바로 팔척기의 주인. 살을 풀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살을 쏜 귀신을 잡는 것. 이리 시간을 지체하다 열이가 죽는다. 강철이와 이정은 수기를 잡기 위해 도성 외곽의 강가로 향했어요. 수기는 왕실의 피를 좋아하는 놈이니 내 피를 뿌려 유인해야 한다. 이정은 자신의 손바닥을 그어 피를 강물에 떨어뜨렸습니다. 곧 강물이 출렁이더니 수기 막돌이 나타났어요. 왕의 피냄새 맡았다. 강철이가 언얼도를 휘둘러 막돌을 공격했지만 곧 물속에서 여러 개의 검은 촉수가 튀어나와 그를 감았어요. 그때 수살귀 오김이 나타났습니다. 네, 상대는 나다. 막돌아. 오김은 강물을 조종해 막돌을 물속으로 빨아들였어요. 이제 조금은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막돌은 완전히 죽지 않았어. 그리고 그를 조종하는 자가 있다. 풍산이지? 아니, 더 위에 풍산마저 조종하는 자. 팔척기보다 더 강력한 존재. 희빈박 씨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자. 바로 데비의 몸 안에 숨어있는 그 존재. 궁으로 돌아온 그들은 데비가 중전에 처소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데비의 눈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여리는 중전을 지키기 위해 데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러서라 무녀. 데비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어요. 낮고 깊은 마치 여러 목소리가 겹쳐진 듯한 소리였죠. 데비 마마, 당신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난 100년을 기다렸다. 왕가의 피를 갈구하며 이제 그 피를 마실 시간이다. 여리가 방울을 흔들자 데비의 몸이 흔들렸고 그녀는 쓰러졌어요. 하지만 검은 연기가 그녀의 몸에서 빠져나와 벽을 타고 사라졌죠. 네, 내가 어찌 된 일이냐. 데비가 혼란스러워했어요. 나는 기억이 없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풍산이 찾아와 차를 주었던 것뿐. 여리가 말했어요. 주상, 이 안에 다른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속여온 자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때 침전 뒤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속에서 팔척기의 형체가 드러났어요. 모두 물러서십시오. 지금 이 안에 진짜가 깨어납니다. 강철이는 야광줄 들고 여리 앞으로 나섰어요. 여리야, 함께하자. 두 사람은 팔척기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운명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아, 네가 예전에 신이었다면 그리고 내 전생을 지켰다면 이번에도 함께할 수 있을까? 강철이는 여리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무기가 되어 1000년을 기다린 이유는 오직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으니까. 여리의 방울소리가 처소 안을 울렸고 그 손에 든 야광주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앞에 놓인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단지 확실한 거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7화에서는 정말 많은 비밀들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강철이의 과거, 데비의 정체, 그리고 수살 귀막돌, 팔척기와의 본격적인 대결까지. 다음 화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죽는다.